바로 오늘이지요. 2년마다 개최가 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오늘 본전시를 이제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맡게 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인데요. 이 전 세계 공예의 가치 또 의미를 알리는 장으로 톡톡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 미리 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 변광섭 집행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막 앞두고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쁜 정도는 아닌 그 이상 바쁘겠죠. 네. 사실 오늘 개막을 네. 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 네. 저희가 개막식이라는 공식 그렇죠. 행사를 했고 네네. 함께 하신 분들과 또 환영 리셉션도 했는데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네. 순응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잠시 후 네. 10시부터 10시에는 이제 개장식을 하고요. 네. 실제로 7시까지 하는데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네. 연초 제주창이었던 지금의 이제 문화제주창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제가 사물의 지도입니다. 사물의 지도. 더 정확하게 한다면 사물의 지도, 공예,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인데요. 오. 지금 본전시의 주 작품을 화면에 좀 잠깐 보고 있는데요. 네. 공예는 시대를 담는 거울입니다. 매 선사시대 때부터 최근까지 공예라는 도자, 목질, 금속, 섬유, 유리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요. 우리 삶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해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사물의 지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예의 시대 정신이 뭔가 예컨대 환경 또는 인류애 네. 또는 지역성 네. 또는 자연과 어떤 문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선보일 수 있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전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공예 비엔날레 어릴 때는 학생 입장에서도 가서 봤고요. 예. 매번 개최되는 걸 꾸준히 가서 보면서 매번 할 때마다 점점 더 발전하고 볼 것도 많아지는 풍성한 비엔날레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번엔 또 이 공예를 지도 삼아서 사물과 사람을 잇고 또 사랑하는 관계까지 표현한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번 비엔날레는 좀 어떤 감독들이 참가를 하게 됐나요? 저희는 이제 비엔날레가 1999년부터 진행하면서 매해 감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네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그 해의 최고의 기획자, 큐레이터를 감독으로 위촉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강재영 국민대 교수가 전시 감독으로 지난해 7월 위촉이 돼갖고 1년 넘도록 꼬박 정말 반납없이 또 우리 지역과 전국을 또는 한국과 해외를 들락으면서 작가를 섭외하고 이번 주제도 전시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전시도 네. 직접 보통 이제 작가가 감독이 선정되면 그 네. 감독이 주제를 선정하고요. 네. 그 주제에 맞는 작가, 그 주제에 맞는 작품을 기획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강주영 감독이 이제 1년 넘게 정말로 저희 조직이랑 함께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온 결과가 오늘 전격 공개되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이 시간에 이 비엔날레를 다 설명을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지 그쵸.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미리 보는 시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본전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메인 전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공예 비엔날레는 네. 본전시, 국제공예공모전, 초대국가 등등 여러 개의 전시와 부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전시가 말씀하신 본전시죠. 그렇죠. 본전시를 보지 않은 비엔날레 관람객은 나 비엔날레 다녀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제를 어떻게 반영했는가. 전문가도 거기에 주목할 거고 이미 이거 일반 시민들도 관람객들도 그거를 보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느낄 텐데요. 네. 본전시는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지와 호흡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그러니까 함께하는 공예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좀 설명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또 인간, 자연, 사물을 연결하는 문화적 유전자와 맥락들이라는 테마로 두 번째 섹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손, 도구, 기계. 최근에는 이제 기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디지털. 네. 또 뭐 디지털과 하이브리드 네.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어떤 제작 방식의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요. 또 생태적인 올바름을 위한 공예가의 실천들이나 어떤 정신적 가치를 그 중심으로 한 전시도 있고 생명 사랑
공예의 어떤 그물망에서 지속되는 인간의 희망, 공예의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전시. 그래서 지역 작가에서부터 전 세계의 그 작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5가지의 그 이 서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화면을 통해서 작품들 보니까 이게 전해지는 느낌이 정말 묘하다.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저 보니까는 그 초대 국가관 전시가 또 있던데 이번에 비엔날레 주빈국이 그 피카소의 고향인 스페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 공예 비엔날레 할 때 매해 초대 국가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이제 이탈리아였고, 네. 그다음에 뭐 캐나다라든지 핀란드, 프랑스 등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나라 정열, 피카소, 열정, 네. 그다음에 뭐 투후, 네. 음식, 등 플라멩코. 음악, 네. 또 가우디 건축 네. 등등 문화의 나라 피카소의 진면모를 만날 수 있는 피카소 의 작품도 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열리고 있고요. 네. 우리 이 스페인 특별전에서는요, 사실 31명의 스페인 작가들의 작품이 약 200여 점 전시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스페인 정부 산하의 공예진흥원에서 직접 기획을 하고 아하. 작가를 섭외하고 엄선해서 역시 우리 사물의 지도라는 주제를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자연성 또는 기계성 또는 어떤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교감하는 네. 예술성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주제와 반영된 작품이 스페인 이 초대 국가전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이 초대국가전 이전에 갔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 나라의 특성, 뭐 재료적인 소재, 관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느껴져서 그런 점에서도 또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외국에서 작품을 들여오게 되면 보통 전시가 작은 작품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피가 크고 규모 있는 작품들도 많잖아요. 예. 이걸 들여오기에 저는 정말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여오신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입니다. 거의 뭐 촘촘하고 네. 치밀하고 네. 글로벌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죠. 더군다나 요 최근 같은 경우는 국제 정세가 정말 그 변화무쌍하지 쉽지 않습니까? 않았죠. 네. 유가 문제, 네. 인건비 문제,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우리는 나를 정해놓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일찌감치 국제운송 전문 그 회사와 협약을 맺고요. 그 일본 작가 가운데 다카시 하루키. 그 하루키 같은 경우는요, 네네. 기본 그 작품의 그 소재를 먼저 가지고 우리 운송업체가 가지고 오면은요, 이분 지금 작품 보고 있는 건데요. 야, 이거 정말 이 쉽지 작가가 않았을 직접 것 와서 같은데요? 이야. 저게 도자기입니다. 저게 도자기예요? 예, 저게 도자기입니다. 살짝 이야. 잘못하면 정말 큰일 저걸 나는 작가가 거잖아요. 직접 가지고 와서 보름 넘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요. 어제 끝났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대만 작가는 네. 자기 딸하고 같이 와갖고 한여름에 네. 자기의 작품을 20여일간 제작을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 재료는 운송업체를 통해서 가져오고 네. 여기 와서 직접 제작을 지금 보는 작가 같은 경우는 청주 출신의 작가인데요. 네. 저런 거는 이제 작업장에서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3개월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석 달이나 넘어. 지금 보는 거는 청주의 직지의 정신을 소개하고 있는 네. 아주 훌륭한 직지와 어떤 사람들 테마의 청주 정신, 청주의 공예 가치를 만날 수 있는 전시도 있어서 네. 저 작품이 딸과 이 대만 작가가 함께 그래요. 여름 내내 작품을 대단하네요. 했는데요. 이야. 삶과 죽음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삶과 죽음을요. 예, 죽었을 때가 더 아름다운 이야. 그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품이 넘어오고 청주에 도착하면 청주에서 또 작품을 디스플레이하고 네. 또 안전하게 세팅하는 과정도 작지 않습니다. 네. 고난의 연속이었죠. 설치하는 과정도 예술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아, 정말 이 한 땀 한 땀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주 국제 공예 공모전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제 수상작의 전시가 이어진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죠. 국제공예 공모전은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지금 전 세계 올해 같은 경우는 57개국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57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국제공예 공모전입니다. 매년 공모전을 통해서 신진 작가가 등용하고 마치 문학으로 치면 신춘문예처럼 말이죠. 네, 네. 음악으로 치면 콩쿠르처럼 말이죠. 지금 국제공예 공모전의 이 전시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상금만 해도 1억 4,3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예 쪽에서는 가장 큰 규모일 거고요. 1등 대상작이 6천만 원이니까는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대상작 같은 경우는 올해 작품 전체적으로는 퀄리티가 상당히 향상됐고 그중에 지금 네. 예, 저게 재질이 뭘까요? 혹시 이것도 도자기인가요? 아니죠. 저거는 어떤 은입니다. 은이요? 예, 금속 성분의 은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마치 와. 그 바느질 하듯이 이야. 수천 개의 은을 모아서 이야. 민들레 홀씨처럼 희망의 어떤 꿈을 품고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 소망 또는 사랑 또는 아름다움을 저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했는데 고혜정 작가가 저 작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이모작 또는 네. 이 슬럼프에 빠져 있던 거를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인터뷰를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렇군요. 아, 네. 정말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실물로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비엔날레 가면요 작품을 구경만 하는 재미도 있지만 내가 좀 이 충족한 지금 가득 채운 이 예술감을 가지고 뭔가 기념품도 조금 사고 싶고 예. 또는 함께 즐길 거리는 없나 찾아보게도 되거든요. 예. 그래도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요. 올해 공예 비엔날레 특징이 네. 몇 가지 있는데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라는 것은 작품의 수도 역대급이고요. 네. 가장 많고요. 또 전시장, 행사장의 규모도 역대급이고요. 왜냐하면 오. 14만 제곱미터의 문화재주창 전역을 우리 공예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네. 특히 시민들이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켓 또는 체험 또는 토요 콘서트 또는 다채로운 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45일 내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위원장님, 그럼 예. 거기에다가 많이 보러 와주십사 이 예. 말씀까지 좀 간단하게 그래서 좀 사실은 이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요.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 청주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공예 문화 도시로의 자긍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공예를 통해서 시대를 읽고 문화적으로 성숙되고 또 문화재 주창이 정말로 아름다운 공간 시민들의 정말 명소로 탈바꿈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곳에서 다채롭게 전시, 공연, 체험, 마켓 함께 즐기면은 올가을 45일간 아름다운 공예 이야기가 우리 청주 시민들이 정말로 멋지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5일 동안 청주 공예 비엔날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혜영 씨도 오늘 소식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도 주춤하면서 여름 바캉스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휴가철을 보내고 난 다음에 피부가 뒤집어지고 또 눈병 난 분들 때문에 또 걱정이 큰데요. 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열을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물보다는 미온수로 세안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눈 건강은 햇빛을 마주 보는 것을 좀 피하고 또 건조함이 덜 하도록 냉방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